당신의 심장이 뛰는 순간 투자의 본능이 깨어난다. 투명하게 뜨겁게 심박수로 읽는 리얼 투자 심리 투자 시그널입니다. 먼저 서울 창업허브의 따뜻한 정리 요정 안하경 선임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창업허브 안하경 선임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패널분을 모셨습니다. 코렌파트너스의 안정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축구의 안정환 감독님 계시다면 스타트업 투자업계는 바로 여러분의 투자 파트너 코렌파트너스 안정환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정환 감독님과 동명이인이시라 가지고 투자 계통에서는 안정환 감독님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대표님으로서 활약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안하경 선임께서는 혹시 평소에 메이크업에 좀 관심이 있으신가요? 여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평소에 좀 관심이 있고 그 인스타그램 SNS 보면은 뷰티 콘텐츠가 워낙 많다 맞죠. 보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제가 여쭤본 이유가요. 네. 오늘 출연 기업이 바로 뷰티 크리에이티브 플랫폼 크넥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뷰티 트렌드를 분석을 해서 크리에이터까지 매칭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고요. 이러한 과정들이 AI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뷰티와 크리에이티브가 결합한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요즘에는 사실 계절별이 아니라 주간별로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트렌드 변화가 너무 심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뷰티 시장에서 트렌드를 선도하는 인플루언서 그리고 뷰티 크리에이터 그런 분들의 역할이나 마케팅 효과가 굉장히 큰데 저도 제가 좋아하는 그 뷰티 크리에이터 분들이 제품을 가지고 나와서 홍보를 하면은 일단 한 번 더 들어가서 보게 되긴 네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종류가 많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시장 완전 포화돼 버린 거 아닌가?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AI 기술이 접목되었다고는 하지만 MCN 플랫폼도 너무 많고 퍼포먼스 마케팅을 해주는 대행사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예뻐도 향기가 나도 사실 스타트업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이 뭔지 두 번째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좀 중요합니다. 특히 대규모 크리에이터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만큼 만약 인기 크리에이터가 다 이탈할 경우에 마케팅 효과가 급감할 또 위험이 있어요. 그렇죠. 또한 시장 경쟁이 과열되고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수익성 악화 가능성도 저희가 분명히 염두를 해 두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선두 기업들은 독자 개발 AI 플랫폼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미 앞서 나가 있는데 과연 크넥은 어느 정도 기술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지켜볼 부분이죠. 날카로우십니다. 바로 시그널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플래티넘 기술투자라는 VC에서 이제 투자 심사역으로 일하고 있는 김현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술 기반의 기업에 주로 투자를 했고 시작부터 플래티넘 기술이야. 기술투자에서 일한 지는 이제 한 4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저희는 그 뷰티 쇼폼 크리에이터와 브랜드를 만드는 크넥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주로 하는 일은 K-뷰티 브랜드들이 글로벌 진출할 수 있도록 크리에이터를 연결하고 같이 쇼폼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그걸로 다시 광고도 돌리고 이제 홍보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투자를 받진 않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시리즈 A로 투자 유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이전시나 MCN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차별성을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못한다던가 아니면 저희의 어떤 그 AI의 어떤 솔루션을 통한 효율화가 생각보다 이렇게 임팩트가 없다던가 오히려 좋은 게 아니라 실망하는 약간 그런 게 이건 좀 생기면 실망인데 할 때 심박수가 심박수가 올라가시나 보네. 기본적으로 맥박수가 굉장히 낮아요. 한 40에서 50 사이 정도라서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흔치는 않은데 좀 제가 평소에 좀 긴장할 수 있는 질문들이나 그런 막히는 부분 상황이 오게 되면 40에서 100까지 올라가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나답게 하자. 40에서 50이면요 좀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저번 화에서 이성과 감성의 대결이었다면 오늘은요 이거 트와이스도 아니고 TT입니다. 쌍티가 지금 대결을 하고 계시는데 창업기업에 대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오늘도 설명 요정 우리 안하경 선임께서 스타트업 어떤 기업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설명 요정이 핵심만 콕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스타트업 크넥은요, K-뷰티 브랜드의 글로벌 진출을 크리에이터와 쇼폼 콘텐츠로 해결하는 플랫폼입니다. 핵심은 AI 기반 매칭, 그리고 자동 기획, 실시간 협업 툴을 통해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보여주면 좋을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팔리는가를 데이터로 증명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에요.
최근에 가장 핫한 트렌드인 AI랑 뷰티가 결합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전에 미리 들어보니까 보유 크리에이터가 2,000명 이상 된다고 해요. 와, 그리고 협업 브랜드가 500개 이상. 아니, 뭐 대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성과를 내고 계신데 그만큼 가능성과 성장성이 굉장히 큰 기업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투자 유치 경험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데 규모와 성장성이 이렇게 좋은데 투자 유치를 안 한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많습니다. 대표님들이 이제 어떤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좀 가져가시고 싶어 해요. 네. 근데 자꾸 이제 뭐 감내나라, 배내나라 뭐 이제 그런 간섭을 할까봐 그런 우려 때문에 사실을 안 받은 경우도 있고요. 행여나 이 다른 기업 대표님들이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투자를 받으면 너무 좋은 게 많습니다. 단지 자금에 대한, 머니에 대한 그런 이슈뿐만이 아니라 네. 글로벌 국내 다른 파트너들하고 같이 이제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의 장이 너무나 사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스스로 꾸려 나가겠다, 뭐 이러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저희가 자칫 어떤 시장에 대한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때 큰액 같은 경우는 글로벌 배경으로 한 사업인데 확장하는 과정에서 선제 비용이 분명히 들어가거든요. 네. 그 다음에 기술 격차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큰액의 AI 매칭이나 자동 고도화 기술은 이 선 투자가 먼저 들어가야지 빨리 대응할 수가 있어요. 아마 그 점에서 큰액 대표님께서 이번 투자 시그널에 신청해 주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VCR 보면서 방금 짚은 포인트들 화면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야, 오히려 투자자가 심박수가 훨씬 높으시네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는 시작하니까 조금 심박수 올라가요. 브랜드를 만드는 큰액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2021년 7월 법인 설립해서요. 누적 매출 쇼폼 제작은 3,000회 정도 진행을 했고요. 저희 와우, 보유하고 있는 숫자 크리에이터는 들으셔도 국내랑 일본, 미국 포함해서 변동이 없으세요, 2,470명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K뷰티 브랜드 500개 정도와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는 저희가 뷰티 브랜드를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 인디 브랜드들이 굉장히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부분의 요즘 10 인디 중에 하나는 브랜드들 정말 많이 나오고 정말 많이 배웠어요. K뷰티의 글로벌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는 일부 소수의 브랜드 얘기이고 대부분이 수출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K뷰티 브랜드는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브랜드도 운영하고 플랫폼을 같이 운영하거든요. 이 두 개가 상생을 해야 되는데 이 상생하는 걸 설명하려면 거의 뭐 하루 정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항상 그 피치덱 짧은 시간이 있고 또 설명하고 싶지 않은 또 설명 얘기여서 더 뭘까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희는 그 고객사가 미국에 있는 흑인 아이가 엄마와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니즈를 그냥 클릭 한 번으로 쇼폼을 만들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고요. AI 운영으로 자동 기획안과 실시간 소통 편집 툴을 제공함으로써 좀 더 완성도 높은 쇼폼 영상이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시장과 저희 큰액의 차별화된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AI 매칭, 그다음 피부 타입 데이터, 거기에 이제 글로벌 커머스까지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저희만의 차별화가 이미 오랜 시간 해온 좀 자신감이 이미 MCN들과 있으시네요. 기존의 MCN들과 어떻게 다를지 결국에는 저희 브랜드사에서 선택 기준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 기준을 말씀드리고 실제로 뷰티 브랜드들이 왜 MCN 대신 저희를 선택하는지 말씀드리면 충분한 답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클릭 한 번으로 니즈에 맞게 광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AI 시스템, 이게요 인디 브랜드들한테는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요즘 AI 플랫폼의 창업 분야에서 아주 대세입니다. 대거 등장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유는 이제 빠르고 비용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시도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이제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인디 뷰티 브랜드들에게 AI 마케팅 플랫폼은 충분히 어필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이고요. 큰에게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AI 서비스가 마케팅 효율이 얼마나 나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그렇다면 큰액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핵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심사위원께서도 사전 인터뷰할 때 기술력을 중심으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 경쟁사도 자신만의 데이터가 당연히 있을 거고 이 자사만의 기술력을 다들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걸 얼마나 드러내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피칭에서 우리 대표님께서 AI 매칭 서비스와 데이터를 기반 커머스 서비스를 차별점으로 어필을 하셨단 말이죠. 네. 그런데 기술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독보적이냐, 우린 이렇게 차별화돼 있다. 이거 사실 잘 못 느끼신 것 같아요. 만약에 크넥이 AI 기술 면에서 타사와 비교해서 차별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네. 뚜렷하지 않다면 오히려 업계에서 인정받는 리딩하는 기업들의 AI 활용 사례와 비교해서 크넥만의 데이터 경쟁력을 강조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글로벌 이제 AI 뷰티 마케팅 플랫폼들은 이제 머신러닝 기반에서 이미 고도화된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은 고유한 마케팅 데이터가 저희의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크넥이 수년간 축적한 K-뷰티, 특히 이제 특화된 마케팅 데이터와 실제 성과, 입증 사례,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AI 매칭, 자동 기획 능력이 크넥만의 가장 강력한 차별점을 분명히 어필하는 게 투자자분들에게 아마 설득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기술이 효과를 내기 위해선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렇다면 심사위원께서 중시하는 기술력과 크넥 대표님이 강조하는 데이터의 강점이 어떻게 잘 조화가 될까? 이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매출을 했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 수출 바우처 수행 기간인데 수출 바우처 매출을 비롯해서 이제 자사 브랜드의 일본 매출, 미국 매출을 같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약 전에 굉장히 편안하게 얘기하신데 진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12년 정도 퍼포먼스 마케팅, K-뷰티의 마케팅을 도와주면서 직접 그 브랜드도 마케팅 운영하고 12년 하셨으니까 프레젠테이션은 뭐 다르시겠네요. 네. 기술 개발, 기획과 개발을 할 수 있는 인력과 그리고 글로벌 크리에이터와 소통할 수 있는 인력, 그리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인력, 디자인할 수 있는 인력. 아,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만 데리고 네. 있는 느낌이네요. 끼리. 딱 필요하죠. 네. 작년에 목표 실적을 달성을 하셨고요. 올해 상반기도 계획대로 가고 있고 하반기는 수출 바우처 플러스 일본, 미국 PB 매출로 합쳐서 수익을 높이겠다. 아, 뭐 정리가 깔끔하십니다. 네. 이런 로드맵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로드맵은 사실 글로벌 시장 목표와 단계별 성장 계획이 아주 또렷해서 정말 인상적입니다. 특히 이제 데이터 AI 기반 플랫폼 확장, 또 네트워크 목표치 등 구체적 수치 제시가 굉장히 신뢰가 더 많이 가네요. 다만 이제 크리에이터가 7만 명? 이런 시장 수치가 다소 조금 공격적으로 느껴져서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 심화, 자금, 어떤 인력, 그런 리스크 현지화 변수 사실 간과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력과 집중력이 뒷받침된다면 제가 볼 때 크넥 성장 잠재를 분명히 돋보일 것 같습니다. 물론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실적 로드맵을 확실히 설명하는 거 이거 투자자들이 굉장히 신뢰할 만한 기업이네라고 믿음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안선님께서는 시청자로 보시면서 크넥이 이 캠페인 기획 그리고 크리에이터 매칭 AI 기술 이렇게 접목을 한 부분들을 보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전 사실 뷰티 쇼폼 진짜 많이 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제가 보는 뷰티 쇼폼을 AI가 만든다? 또 되게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콘텐츠 제작 과정이 어쨌든 브랜드가 원하는 니즈에 맞춰서 AI 기반 플랫폼이 캠페인을 기획해주고 매칭까지 해준다. 이런 제작 과정이 되게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미 이전 3화에서 김현준 심사역 저희 보지 않았습니까? 과연 어떤 질문과 답변이 오갔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이게 사실 이제 마케팅 대행사들이 여러 가지 또 경쟁사들이 많아요. 뭐 MCN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운영해주는 에이전시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제 회사가 얼마나 좀 차별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중심 있게 볼 예정입니다. 마케팅을 대행해주는 어떤 유사한 업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업체들도 자기들만의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 그분들과의 저희의 올라가시면 심장 벌어지죠. 확실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스스로도 항상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 경쟁사에 똑같이 따라하면 어떡할 거냐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기로 했고요. 따라하지 못하는 기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만들어낸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이 뭐 강한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하지만 기술도 기존에 강한데 해봤던 말씀하시는 데이터들은 저희만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한 번 더 시장 장벽을 높일 수 있는 거는 저희 같이 자사 브랜드를 갖고 있는 곳들은 없거든요. 자사 브랜드로 테스트하면서 크리에이터도 확보하고 그 데이터를 자사 브랜드 얘기할 땐 가지고 60 올라간 거 저희가 보니까 지금 추가로 하고 있는 조금 자신감 프로젝트는 뿜뿜 저희 뿜뿜 것 자체 같은데.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해봐도 자체 채널을 보유하는 곳은 거의 없는 걸로 아직까지는, 네, 앞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산전수전 다 겪으신 대표님처럼 느껴졌어요. 뭐 이런 질문 당연히 많이 받아봤고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자료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누적 매출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강조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지금 IR 자료는 저희의 PB 브랜드에 네. 보다는 네. 저희 이 플랫폼 SaaS에 대해서 좀 더 강조가 되어 있는데 네. 좀 분리돼서 해놓으시는 게 좀 보기 좀 편할 것 같아요. 네. 네네. 이 주요가 어떤 거지에 대한 이렇게 딱 꽂혀야지 저희도 이해가 편하거든요. 설명은 이제 플랫폼을 위주로 많이 하셨는데 정작 이제 매출이나 성장성은 뭔가 PB 상품에 나오는 한정식 것 같은 느낌이 좀 집인데 받았어요. 메인 하나가 딱 근데 보여야 아마 되는데. 다른 투자사에서 반찬이 더 검토하신 맛있네. 분들은 하나에만 집중하지 왜 두 개 다 하려고 해? 약간 이런 식의 안 좋은 피드백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투자자들의 입장은 당신은 플랫폼이냐 브랜드냐 이걸 명확히 하고 다음에 준비했으면 좋겠다가 거의 10이면 10명은 하던 얘기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두 개를 양쪽 다 좀 잘하고 계신 걸로 저는 봐가지고 오히려 이 경험과 이 경험이 어떤 시너지가 있어서 이 솔루션도 잘할 수 있고 저게 TV 상품도 어떻게 잘할 수 보면 있는 두 개의 그런 기업이 강점이고 될수 있지 어떻게 않을까라는 보면 좀 오히려 좀 서로를 긍정적인 잡아먹을 수 있는 좀 약점일 수도 있고. 생기긴 오히려 같이 있어야 되는 부분을 인정하고 본인도 이게 사실 더 좋다라고 하셔서 인정을 좀 해주셨고요. 좀 더 거기에 용기를 얻은 것 같습니다. 여드름이 되게 심한 인플루언서는 여드름 제품만 또 가게 되고, 지적하시면 항상 올라가. 탈모가 심한 인플루언서는 탈모 제품만 가게 될 거고, 그 인플루언서의 어떤 게시물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다른 경쟁사들의 여드름 제품만 쭈루루 있을 거잖아요. 네. 마케팅 효과나 이런 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있는데, 피드가 협찬으로 도배된다는 얘기인데 쇼폼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자체로 승부를 봐서 피드로 도배가 돼 있어도 결국에 이슈가 되는 컨텐츠를 만드는 건 기획이다. 우리는 그 기획을 데이터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런 고민을 저희도 하다가 그거를 크리에이터별로 분류를 해야 될지, 한 크리에이터 한 브랜드만 줘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핵심적인 내용인가 보다. 심박수 많이 올라가시네. 자 수나 기존 영상의 영향을 덜 받더라고요. 좀 더 크리에이터 알고리즘으로 뜨기 때문에 여드름을 여러 개 올려도 그 피드를 전체를 본다기보다 콘텐츠 자체를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향이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그 인력들 중에 네. 그러면은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솔루션 2명, PB 2명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4명, 되게 적은 인력으로 알차게 잘 운영해오셨네요. 작년까지 16명 있었는데 효율화 작업을 통해서 아, 지금 네네. 다시 조직을 꾸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돌이켜 보면 직원들을 이제 내보낼 때 가장 상처가 컸고 아직도 그 직원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더 좋은 인력을 채용해야 되고 어떻게 무의식적에 남아 있는 부담이라고 할까요? 효율화 작업이었는지 아니면 회사에 어떤 위기가 있어서 구조조정이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뭐 매출보다 비용이 늘어나는 시점이기도 했고 네. 여기서 바꿔야겠다라는 큰액이 나오는 시점이었거든요.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겠다 해서 그런 대행 인력과 그리고 저희가 브랜드가 원래 5개 있었는데요. 2개까지 줄였습니다. 그 브랜드를 담당하던 인력을 줄이면서 이렇게 좀 최소화하게 됐습니다. 저는 충분히 좀 공감을 했던 게 15명의 직원을 사실 그 정도 매출과 이 정도의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제 이끌어 나가려면 사실 아마 적자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고를 한다는 게 지속 정말 좀 가능하지 쉽지 않잖아요. 않다라는 우리나라에서. 판단이 저한테는 사실 있어서. 충분한 답변이긴 했어요. 타기업 대비해서 차별적인 기술력 이 지적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근데 대표님께서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쿨하게 인정하셨어요. 오히려 우리 기업은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하셨거든요. 이렇게 좀 쿨하게 인정하는 자세는 투자자 입장에서 메리트 있게 다가오나요, 대표님? AI에 대한 기술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이미 오픈북이 되었어요. 근데 데이터는 진짜 우리 큰애 기업만의 독자적인 자산이거든요. 즉 클로즈드 북이에요. 그러니까 실용적인 기술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쳐도
데이터는 각자 기업만의 고유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실제 경쟁력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큰액만의 독자적인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가질 수 없는 게 이러한 우린 데이터가 있다. 이걸 명확히 어필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큰액에서는 자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와 채널로 마케팅 전략에 대해 직접 테스트하면서 효과를 입증했다, 검증됐다, 성공했다. 이 데이터를 꼭 피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투자 입장에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심사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과 브랜드 두 개 운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자사 기준으로만 테스트를 하고 데이터를 쌓다 보면요, 이거 내 브랜드에만 해당되는 얘기,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돼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자사 브랜드에만 적용되는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사실 확장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네, 하지만 그 데이터를 여러 브랜드와 채널을 계속 활용하고 또 반복된 프로젝트를 얻은 결과로 그 알고리즘을 발전시키면 그 자체가 산업에서 인정받는 성장 공식이 될 수 있거든요. 추가로 심사께서 그 인플루언서의 게시물을 보면 채널 특성에 맞춰서 유사한 경쟁사들의 제품들이 연달아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 마케팅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우려를 표하셨거든요. 이 내용이 잘 짚으신 게 맞나요? 네, 이미 대표님께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셨고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인플루언서는 광고의 비중이 큰 경우도 있고, 그렇죠. 어떤 경우는 비슷한 주제에 대해서 많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아서 자칫하면 유사한 콘텐츠가 남발되는 걸로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큰애의 경우에는 이제 광고도 콘텐츠가 될 수 있는 시대이기에 이를 자세의 기술, 어떤 기획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1차적 해결안을 이미 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이제 생태계 구조상 어떤 크리에이티브 채널에 직접 들어가 쇼폼을 시청하기보다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무지하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복되는 컨텐츠를 보일 염려는 없다고 구조적인 특성을 잘 설명해 주셨네요. 맞아요. 이게 숏폼 보다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 숏폼 이외에도 새롭고 제가 몰랐던 크리에이터들의 숏폼까지 알고리즘으로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인플루언서 파워보다는 기획력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요, 저희가 아까 우려했던 인력, 사람이 너무 적어요. 이게 수익 구조상 인력 재배치가 좀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이러한 경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해는 하지만, 아니 이렇게 계속해서 급격하게 줄면 이거 대표 한 사람만 남는 거 아니야? 이게 좀 염려 요소가 되지 않나요? 투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왜 줄였는가 보다는 줄인 뒤에 무엇이 좋아졌는가가 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이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수익 구조에 맞춘 좀 재배치였다. 그래서 수익적인 어떤 구조가 개선이 됐다 하면은 감점의 폭은 좀 작아지죠. 근데 반대로 이제 핵심 역량이 다 함께 유실되고 고객 이탈도 늘고 명확한 플랜이 없으시면은 당연히 마이너스 감점이 좀 큽니다. 자, 그렇다면 큰액의 데이터 그 자체로 이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일본이랑 북미 쪽으로 이제 네. 위주 많이 설명하셨는데 네. 이게 뭐 미국이나 일본 시장은 워낙 큰 건 이제 되게 뭐 유명한데 네. 사실 지금 다시 좀 떠오르고 있는 게 중국 시장도 한국 화장품이 다시 좀 잘 먹히고 있다, 약간 이런 네. 뉴스들이 조금씩 들리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또 그 왕홍이라는 또 인플루언서 네. 어떤 그 구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어떻게 공략해서 저희가 좀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사실 아예 배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을 안 하셨구나. 욕심 나는 시장인데 미국과 일본에 집중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좀 허를 찔렸다는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준비가 안 된 거죠, 저희가. 웡옹은 저도 이제 뭐 다른 외부 에이전시 미팅하면서 이제 중국 시장을 가야겠구나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현재 미국과 일본도 제대로 하고 안 있지 했구나라고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일본, 심박수가 미국에도 확 먹힐 수 있는 그 시스템이다라고 확정이 들면 중국으로 확정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투자 유치를 지금 이제 원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네. 목표 그러면은 펀딩 금액은 어느 정도? 10% 정도. 네. 실제 투자자의 관점에서 밸류가 어느 정도인지를 본인들은 사실은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시고, 이 잘 되는 기업들이 발생했을 때 최고의 수익을 내야 손해를 이제 메꾸고 저희도 이익을 좀 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밸류에 되게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개인적인 의견인데 네네. 제가 봤을 때 아, 심박수 최고예요. 밸류 정도 하지 비싸요. 않을까. 네.
근데 저는 좀 특이한 게 밸류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고 제가 받을 수 있는 돈보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좀 중요하다 평소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와 진짜 멋있는 별로 이거에 마인드. 대해서 일부러 마인드를 컨트롤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 같습니다. 투자자가 좋아하는 표현은 회사 아니죠. 소개도 아, 해주고 그래요? 이제 대한민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세계에서 더 잘 팔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외부 의견을 어디서 들을 수도 없고 컨설팅을 받을 기회도 없고 막막했었는데 이렇게 투자 경험 많으신 팀장님께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고 저희 피드백 주셔서 저희한테도 굉장히 성장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괜찮다 하는데 진짜 어디가 안 괜찮은지에 대한 저를 알 수 있는 좀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투자한 업체 대표님들한테 무조건 많이 만나보라고 해요. 투자금을 기반으로 좀 빠른 성장을 하고 싶으시면은 에너지가 좀 들더라도 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써서 좀 많은 투자사를 최대한 많이 만나보시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을 못 버는 크리에이터들 때문에 시작한 사업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거든요. 일본, 이제 미국, 그다음에 동남아, 이제 뭐 유럽까지 확장을 하면서 저희가 좀 더 뷰티 브랜드로 크리에이터들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들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이거를 좀 더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늘려나갈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약간 우려되는 점이 이게 아무리 경험이 많은 대표님이라고 해도 투자 유치는 처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을 너무 높게 잡은 건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돼요. 대표님께 제시하는 금액이 사실 도전적일 수는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업에 대한 확신과 성장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아주 좀 좋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 심사역분께서 목표 금액 높다고 평가했는데도 대표님께서는 전혀 위축되지 않으시고 피드백을 단단하게 잘 받아들이셨잖아요. 그 부분이 좀 그만큼 더 큰 성장 가능성을 갖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대표님의 단단한 태도와 끈기를 보면서 앞으로 큰액의 성장이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큰액 플랫폼과 브랜드가 반드시 성공해서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길 저는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안정환 대표님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너무 인상적이었고요. 근데 시장 확장 계획과 AI 기반 플랫폼의 성장 전략이 아주 명확해서 저는 이제 사실 큰액 대표님 개인적으로 신뢰를 많이 좀 들었습니다. 대표님의 지금 같은 볼드한 실행력과 수치가 앞으로 더 보여진다면은 크게 대성할 기업이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대표님의 태도가 조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심사역의 질문이 그렇게 무난한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당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티가 나지 않는, 그래서 조금 더 보는 사람도 편안하게 만드는 협상 테이블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기술적인 부분도 뭐 제품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AI 매칭 이런 건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네. 제품과 크리에이터를 연결하는 매칭은 조금 더 저한테는 새로웠던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창업가께서는 훅 다가온 날카로운 질문들 사이에서도 단단히 중심을 잡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침착한 모습에 감탄이 되더라니까요. 네. 자, 뷰티가 숫자와 스토리를 만나는 순간 짧은 쇼폼 하나가 이렇게 큰 시장을 만든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흥미로웠습니다. 다음 주는요, 감성 온도를 한 칸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아기자기한 감성을 갖고 계신 대표님과 함께 할 예정인데요. 이번 가을, 시원한 가을이 아닙니다. 따뜻한 설렘의 가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시그널의 설레는 투자 협상은 계속됩니다. 오늘은 우리 안정환 대표님께서 엔딩 매치 한번 외쳐주실까요? 네, 당신의 심장이 뛰는 순간 투자 본능이 깨어난다. 투자 시그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액이 추구하는 크리에이터들은 이렇습니다. 기존의 체험단 협찬으로 도배되어 있는 분들에게 제품만 주고 영상을 찍어달라고 하면 퀄리티 나오시나요? 어쩌다 운 좋게 터진 걸로 계속 시도를 하시는데 안 나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쉬워 보이지만 직접 섭외하시는데 인건비는 생각을 안 하시나요? 그런 불편한 부분들을 저희가 해결하고 당연히 그에 합당한 대가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존에 쇼폼을 잘 찍으셨던 분과 브랜드 데이터 핏이 맞는 분들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원고비를 측정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퀄리티는 결국에는 얼마나 그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느냐에 달려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이들은 다시 체험단만 진행하는 다른 플랫폼에는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큰액 크리에이터들은 모두가 메가를 꿈꾸지만 그 전 단계에서 협업을 할 수 있는 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메가 한 명이 더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메가도 처음에는 일반인 크리에이터였습니다. 처음부터 인플루언서였던 사람이 있을까요? 잘 키운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하나가 10명 메가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크리에이터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